안녕하세요. 올해의 칸 영화제가 5월 며칠이냐?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열리거든요. 초청된 경쟁 부문 상영작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자세히는 안 봤거든요. 대충 훑어보긴 했는데 굉장히 쟁쟁한 분들 많고, 한번 지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개막작이 마르딘주르라고 읽는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감독님을 제가 모르지만 이게 첫 번째 장편 영화인가 봐요. 퍼스트 필름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장편 영화고 비경쟁 부문 상영작인데, 어쨌든 개막작으로도 상영하는 작품. 그리고 보통 관심을 많이 가지긴 하는 이 경쟁 부문 보면은, 와, 처음부터 웨스 앤더슨이네. 더 피니칸 스킴? IMDb에 한번 쳐보면 언제나 이 웨스 앤더슨적인 이 미장센, 캐스팅도 언제나처럼 진짜 장난 아니고 유명한 배우들 다 끌고 모았고, 스칼렛 요한슨, 톰 행크스, 브라이언 크랜스톤, 이 브레이킹 배드 아저씨죠. 베네치오 델토로까지, 그리고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나오고 등등등. 오케이. 이분도 나오네. 이분이 어디 나왔더라? 홈랜드에서 봤나? 홈랜드 나오던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제가 아는 분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진짜 이름이 프렌드네. 제 아는 분이랑 굉장히 닮았다. 다음에 얘기해줘야겠다. 그리고 샬롯 갱스부르도 나오고, 마이클 세라, 그리고 리차드 아요데. 어쨌든 웨스 앤더슨의 이 영화도 초청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도 난리 났네. 아리 에스터의 에딩턴이 또 칸에서 공개된다. 이런 거 보니까 막 트레일러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아직 저 트레일러를 못 봤는데 포스터만 봐도 기대되죠. 좀 굉장히 답답하게 생긴 황소행님들이 떨어지는 듯한. 줄거리가 뭐냐면, 정확하게 보기 위해 이제 구글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뉴멕시코주 에딩턴에서 작은 마을의 보안관과 시장 사이의 대치가 이웃끼리 서로 다투는 화약고를 촉발했습니다. 어쨌든 작은 마을에서 보안관과 시장의 이제 다툼으로 인해서 뭔가 갈등이 촉발이 되는 것 같고, 호아킨 피닉스. 이번에도 호아킨 피닉스. 아리 에스터 감독 저번 짝이 그거잖아요. 보이즈 어프레이드. 그때 인연을 맺은 이제 호아킨 피닉스랑 이번에도 같이 하고, 그리고 페드로 파스칼 아저씨도 여러 영화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캐스팅이 장난이 아니네. 엠마 스톤도 나오고 뭐 장난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분도 다르덴 형제가 또 나온다. 명단이 굉장한데요, 이번 연도도.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다르덴 형제 영화는 뭔지 한번 보면은 이거 같거든요. 아까 적혀 있는 거는 이게 프랑스어 제목이라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영어 제목으로 한다면 The Young Mother's Home, 어린 엄마의 집, Young Mothers Living in Shelter, Future for Them Kid Amidst Challenging. 번역하겠습니다. 보호소에 사는 5명의 젊은 엄마들은 어려운 양육 환경 속에서도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영화고, 언제나 그 다르덴 형제 영화에서 느껴지는 깔끔함, 그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항상 그 영화를 볼 때 어떻게 그렇게 건조한 접근에서도 깊은 울림이 오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줄리아 다코르나우, 정확히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어쨌든 보면은 티탄 감독님이에요? 근데 영화가 안 나오네. 이 영화가 왜 안 나오지? 검색해도. 찾았어요. 알파. 포스터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아니 이거 장난 아닌데? 이것도 내용 한번 번역해 볼게요. 13살 알파는 엄마와 단둘이 사는 문제아 10대 소녀입니다. 팔에 문신을 하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고요. 이번에는 티탄이랑 조금 다른 결의 영화로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근데 보기 전까진 모르죠. 이번에도 어쨌든 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강렬할 것 같아요. 일단 포스터가 너무 이게, 이거 이렇게 강렬해도 되나 몰라. 네, 기대되네. 근데 지금까지 너무 다 기대된다. 그러고 하야카와 치에상, 일본 감독님이신가? 하야카와 치에상의 르노와르? 일본어 발음으로 이렇게 되네. 르노와르. 찬사를 받은 감독 히야카와 치에가 회복력, 상상력의 치유력, 그리고 연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트라우마를 겪은 가족에 대한 감성적이고 가슴 아픈 성장 스토리를 엮어냈다. 저는 잘 모르는 감독님이지만 기대되네요.
근데 이게 포스터를 보니까 그냥 전혀 뭐 트레일러도 못 봤고 모르지만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딱 포스터를 봤을 때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랄까? 굉장히 시공간이 입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초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왠지 그냥 딱 보는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야기가 막 얽히고 설키면서 입체적으로 막 진행될 것 같다. 뭐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혼자 느낌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리버 헤르만누스 감독님, 잘 모르긴 합니다만 오케이, 제목이 좋죠. The History of Sound. 폴 메스칼 나오고 유명한 분들이 나오네. 1차 세계대전 중에 두 젊은이가 미국인 동포들의 삶, 목소리의 음악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그렇고요. 허허. 세계 1차 대전 배경인가봐요. 그 다음에 하프시아 헤르지라는 감독님의 르프티 드드. 프랑스어 잘 못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스터 좋고요. 포스터가 아니고 스틸컷 좋고요. 뒤에 벽지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벽지 이 문양이랑 이분이 옆으로 돌아 있을 때 이 옆모습의 선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 옷차림까지 저는 이 스틸컷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내용을 보자면 파티반은 교회에 사는 친밀한 가족을 떠나 파리에서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종교적 양육과 도시의 자유로운 학생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아하.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파리가 또 철학으로 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이런 부분과 이 도시의 이 자유로운 그런 학생 생활 사이에서 아무래도 상충되는 그런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갈등, 그걸 아주 왠지 세련되게 표현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캐스팅에 한국인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박지민님? 예, 잠깐만요. 네, 박지민님. 이분이네. 저 이거 사실 이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영화가 있다는 건 압니다. 이 리턴 투 서울. 리턴 투 서울이라는 이 영화. 이분이시구나. 어쨌든 이것도 기대됩니다. 기대 안 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올리버 렉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시랏. 이게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감독님 말고도 좀 다양하게 감독님들이 초청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유명한 감독님들이랑 많이 들어보진 않은 감독님들이랑 잘 섞여 있는 것 같아. 이 시랏 내용을 보자면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실종된 딸을 찾아 북아프리카로 떠난다. 간단한 틀이긴 한데 쉽지 않겠죠. 스틸컷을 보니까 딸을 찾아서 떠났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볼 수밖에 없다. 이것도 보고 싶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리차드 링클레이터도 돌아옵니다. 대중들한테 가장 요즘에 알려진 거는 아무래도 보이후드겠죠? 그리고 사실 비포 시리즈 감독이기도 하고요. 비포 선셋, 비포 선라이즈 뭐 이런 거. 누벨바그. 장리 꼬다르에 관한 영화구나. 아니 근데 여기에는 뉴 웨이브라고 영어로 그냥 번역이 돼 있는데 IMDb에 쳐보니까 누벨바그. 어쨌든 거의 똑같은 의미니까. 돌아가신 장리 꼬다르 감독의 이 네모대로 해라. 원제 브레스리스죠. 그 제작 현장을 따라가는 그런 영화인가 본데. 이것도 재밌겠다. 장르가 코미디로 표현이 돼 있네. 흥미로워요. 티저 포스터 좋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스태프분들인가봐요. 스태프분들이랑 제작진들 다 촬영 현장인가봐. 그 다음에 세르게이 로즈니차 감독님. 이분도 꽤 이런 영화제에 흔히 나타나시는 감독님이고. To Prosecutor 검사 2명 질감 잘 뽑았다. 배경이 현대 배경이 아닌 것 같은데 1937년 한번 번역을 해보죠. 1937년 죄수의 편지가 파기되지 않자 이상주의 검사 꼬르네프는 NKVD의 부패를 폭로한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그의 여정은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체제의 심장부를 향한 위험한 여정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감독님이 우크라이나 국적 감독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내용상에서 소련 쪽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재 전쟁 관련해서라기보다 뭐 어떤 거기에 대한 비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 1937년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한다. 이게 근데 실화인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검사가 이 스탈린 치하의 소련 안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정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여정이 담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오 마르토네 감독의 퓨리? 이것도 느낌 좋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영화겠죠. 한 작가가 예상치 못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젊은 수감자들을 만난다. 출소 후 작가와 다른 여성들은 우정을 유지하는데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굉장히 추상적인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유대감, 그리고 아까 본 그 스틸컷 있죠? 뭐 이런 스틸컷을 봤을 때 굉장히 그 미묘한 아리까리 꼬리꼬리한 그런 감정들이 묻어 있겠다. 그리고 처음에 만난 곳이 감옥이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유대감. 이 진정한 유대감이라는 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진정한 유대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사자들만 느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기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에 진정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부를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모든 거는 지금 뭐 트레일러를 본 것도 아니고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네요. 그냥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클레버 멘도짜 빌빌호. 네네. 저는 기존에 알던 감독님은 아니지만 영어 제목은 시크릿 에이전트인 것 같고 우도키어 배우가 나오네. 우도키어 아저씨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옛날부터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브라질 영화인가봐요. 아마도 1977년 한 기술 전문가가 신비로운 과거를 피해 평화를 찾아 고향 헬시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 도시가 자신이 찾던 피난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고향 예전에는 평화로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 살던 시절에는 이제 자기가 평화를 느끼고 그 시절에는 평화를 많이 느끼잖아요, 고향에서. 그런데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찾아왔을 때는 이 도시가 그런 피난처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근데 다 기대가 된다, 진짜. 그 다음에 도미닉 몰이라는 감독님. 도시에르 137 경찰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죠? 137번 사건은 경찰 중의 경찰 IGPN의 수사관인 스테파니에게 그저 또 하나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스테파니를 괴롭히고 137번 사건을 단순한 숫자 이상의 무언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도 기대된다. 도미닉 몰 감독님, 기존에 제가 뭐 알던 감독님은 아닌데 이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일단 몰. 그 다음에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 유명하십니다. 무슨 정보가 아예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On Simple Accident.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라서 이 정보도 아직 아예 없어요. 이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이 이란 분이신데 이란 영화계의 이 대표적인 감독님들 중 한 명이죠. 이란 정부의 굉장한 통제 속에서 영화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감독님이시고. 맞아. 예전에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그 조감독 하셨었고, 이란 국적의 그 감독님들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굉장히 이 이란 정부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막 이란 정부에서 구금을 시키거나 막 이러고 외국의 이 영화계 사람들은 이 감독님을 풀어줘라 항의하고 굉장히 이 영화를 만든다는 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 작품 보면 켈리 라이카트 감독님의 마스터마인드. 켈리 라이카트 요 감독님은 꽤 유명해요. 저는 영화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퍼스트 카우 그 영화 만든 감독님이고, 제가 이 감독 영화를 안 봤는데 좋을 것 같아요. 안 봤지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더 마스터마인드는 최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틸컷인가? 스틸컷. 오케이, 스틸컷. 오케이. 포스터는 없네요. 내용은 1970년 무늬와 두 무리는 대낮에 박물관에 들어가 그림 4점을 훔칩니다. 하지만 그림을 훔치는 것보다 보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무늬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밌겠네. 재밌겠다. 직관적으로 딱 재밌겠네. 조시 오커너 나오고, 아까 다른 영화에서도 조시 오커너 나오는 영화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배우가 칸 경쟁 부문에 출연하는 영화가 막 2개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쪽 레드카펫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음 날에 저쪽 레드카펫 또 참석하고, 어쨌든 이것도 기대되고요. 그 다음 작품 타릭 살레 감독의 에이글스 오브 더 리퍼블릭. 이글을 에이글이라고도 써요? 여기는 에이글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이집트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조지 엘 나바위는 하룻밤 사이에 당국의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조지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데 어떤 제안이 들어오네요.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 봐요. 이집트 배경이네, 영화가. 카이로 3부작의 마지막 필름이다. 그 전에 두 영화가 있었나 보네. 하여튼 지금 기대가 안 되는 게 없다. 그 다음 영화 사운드 오브 폴링. 독일의 외딴 농장에는 여러 세대에 걸친 비밀이 숨겨져 있다. 벌써 재밌네, 내용이. 그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트라우마로 하나가 된 내 여자가 낡은 농장의 벽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다. 이거는 또 이거 호기심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 좋아요. 그 다음에 로메리아라는 영화. 까를라 시몬 감독의 로메리아. 스틸컷 좋은데? 좋아. 이 미성숙하기도 하면서 약간 중2병 걸린 듯한 이런 멜랑콜리한 요 분위기를 풍기는 요 젊은 커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좋아. 그리고 요 패션의 통일성, 애매하게 통일되어 있는 이 패션 좋습니다. 청바지,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바다와의 조화, 전체적으로 회색 빛나는 요 화면과 요 또 찝찝한 요 하늘색, 둘 다 봐. 눈빛이 아주 우울해가지고 이것도 기대되는데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손에 든 마리나는 대학 공식 서류를 찾던 중 대서양 연안에 사는 친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행정적인 수색으로 시작된 여정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가족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구나. 그 다음 영화 센티멘탈 밸류. 요아킴 트리에 감독. 요아킴 트리에 감독도 유명한데 제가 요아킴 트리에 감독 영화를 못 봤어요. 알고는 있는데 어찌어저찌 하다 보니까 못 봤어. 이번 기회로 또 보겠습니다. 벌써 기대되는 이것 보세요. 스틸컷이 이래야 된다고. 이게 스틸컷이 이게 그냥 마음에 와서 꽂힌다. 그냥 이 표정 완전히 뭐랄까 진흙 속에 파묻힌 감정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이 표정 보십시오. 요거 시놉시스 간단하게 써놓은 걸 보니까 더 기대된다. 이거야말로 정말 또 굉장히 입체적인 영화가 될 것 같아. 가족, 추억, 그리고 예술이 지닌 화해의 힘에 대한 친밀하고 감동적인 탐구입니다. 좋아요. 다 좋아, 정말. 이렇게 해서 경쟁 부문 영화들을 알아봤는데 다 기대되죠? 하나하나가 저는 다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이번에 요 주목할 만한 시선,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보통 기사 될 때 주목할 만한 시선이라고 번역해서 이제 부르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게 있더라고. 이것도 똑같이 공식 초청작이고 경쟁 부문이 맞는데 조금 더 이런 젊은 감독들, 젊은 재능들을 조금 더 이렇게 북돋아 주기 위해서 좀 젊은 감독들 위주로 이렇게 뽑아서 초청하는 리스트인데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버스트 필름들, 첫 장편 영화들로 이렇게 오는 감독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보시면 여기 스칼렛 요한슨이 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 우리가 아는 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해리스 디킨슨. 얘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니 굉장히 요즘에 헐리우드 쪽 배우들이 우연히도 이렇게 연출을 많이 해서 칸 영화제에 오게 됐네 싶더라고요. 저도 아직 이 영화 자체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 이름을 언뜻 보다가 스칼렛 요한슨이 있네? 라고 봤어요. 자, 이거거든요. 스칼렛 요한슨의 장편 영화 감독 데뷔작 엘레노어 더 그레이트. 가장 친한 친구와 70년을 함께한 후 엘리노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뉴욕으로 이사합니다. 90살이 되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 19살 학생과 친구가 됩니다. 굉장히 따스한 이야기다. 그죠? 할머니. 재밌겠다. 기대된다. 이 스칼렛 요한슨이 연출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그리고 요 해리스 디킨슨도 배우인 걸 알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요것도 얼친. 해리스 디킨슨이 누구냐면 여기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 황금종려상 받았던 이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맞아요.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서도 나왔다.
하여튼 요 배우가 첫 연출하는 영화 얼친 내용을 보면은 런던의 노숙자 마이크는 자기 파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어두우면서도 후벼 파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따로 스틸컷은 이거 하나인가 봐요. 좋아. 요거를 또 뭐 하나하나 보기는 좀 그렇고, 비경쟁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스파이크 리 감독이네. Heist to Lost. 에이셈 라키 나와요. 잠깐만, 에이셈 라키 나오는데 제가 에이셈 라키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하여튼 힙하게 만들어. 스파이크 리 감독 보세요. 이 제목도 Heist to Lost. T5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숫자 2로 2. 아주 힙하다는 증거죠. 2. 내용을 보자면 거대 음악 건물이 몸값 요구 음모의 표적이 되면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범죄 스릴러 하이 앤 로우를 현대 뉴욕의 험난한 거리를 배경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천국과 지옥, 우리나라 그 타이틀은 1963년작이고 이게 재밌어요. 이거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아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지만 꼭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용상에서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업가 아저씨의 아들이 납치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몸값을 요구받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납치된 게 이 사업가 아저씨의 아들이 아니고 운전기사의 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운전기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이 몸값을 지불해야 하나? 그대로 놔둬야 하나? 납치당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도 어쨌든 이 엄청난 몸값을 내가 지불하면은 사업이 아예 파산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완전히 망치고 파산되게 하는 것과 이 운전기사의 아들을 살리는 것, 이런 딜레마 상황. 그리고 사실 처음에 자기의 아들이 납치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기도 했을 거야. 그게 근데 앞쪽의 얘기라고 할 수 있고 후반부에는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납치범을 잡기 위해서 뭐 경찰이 나오고 그걸 이제 수색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스파이크 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칸 영화제 이번 경쟁 부분 상영작 살펴봤고요. 언제나 기대되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이번에 심사위원장은 줄리엣 비노시가 맡게 되고 다른 심사위원들은 안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만 다들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